얼마 전에 일본 산토리 위스키를 다루고 나서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야마자키 같은 브랜드 나오지 말란 법 없는데 주세법 때문에 한국 술 경쟁력 깎아먹는다 라는 거였는데요. 술에 붙는 세금, 주세 문제를 주라기월드에서 제대로 좀 다뤄달라는 요청도 많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 탐험가이자 25년 넘게 위스키 즐겨온 위스키 애호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왜 주세법이 한국 위스키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를 비롯해서 한국의 주세제도 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신PD, 지금부터 제가 나라 이름을 한번 쭉 열거할 테니까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맞춰봐요. 약간 깁니다. 자, 잠비아, 우간다, 토고, 세네갈, 르완다, 니제르, 말리, 말라위, 케냐, 가나, 콩고, 코티디부아르,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베닌, 기니비사우. 아프리카? 자, 그런데 더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볼리비아, 페루,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남미. 중남미 또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동남아. 동남아시아. 아니, 세계 지리 시간도 아닌데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주류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매기는, 그러니까 종가세를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제가 이들 나라를 뭐 깔보거나 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대체적으로는 나라 형편이나 국민 생활 수준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국가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등등등등 이렇게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술에 세금을 매길까요? 네, 이런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술의 양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주류세율 체계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OECD 가입 국가만 봐도 대부분 종량세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좀 떨어져서 13위가 됐다고는 하지만 GDP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주세 체계는 그럼 뭐냐? 우리는 1968년에 종가세를 처음 도입해서 1972년부터는 주정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여러 국가와 함께 종가세로 과세를 해왔고요. 그러다가 거의 50년의 흐른 2019년에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바꾸고 나머지 주류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국가들이 선호하는 종가세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 주세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 체계라고 하는데요. 자,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처럼 종가세, 종량세를 섞어서 적용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바로 호주와 튀르키예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호주는 와인 딱 하나만 종가세고요. 나머지는 다 종량세예요. 또 튀르키예도 맥주 하나만 종가세고 나머지는 다 종량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거죠. 이렇다 보니까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종량세가 아니라 종가세로 주세 매기는 OECD 나라를 딱 4개라고 적시하고 있어요. 그 4개 OECD 국가 중 3곳은 중남미에 있는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이고요. 중남미가 아닌 나머지 딱 한 나라가 바로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국입니다. 신PD, 네. 종가세, 종량세 솔직히 좀 어렵죠?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종가세, 종량세라는 용어 자체부터 낯선 분들이 있을 거라서 설명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에서 주로 채택하는 종가세는 말 그대로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건 퍼센테이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 주세 세율을 72%로 정한 한국에서는 만원짜리 저가 위스키는 주세가 7,200원이 되겠죠. 10만원짜리 72,000원이 됩니다. 또 만약에 100만원짜리 위스키라면 72만원이 되고요. 1000만원짜리 위스키는 주세만 72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건 세금이 적게 붙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에 비례해서 세금이 왕창 더 붙게 되는 구조인 건데요. 반면 종량세는 다릅니다. 종량세는 말 그대로 가격이 아니라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각각의 주종별로 1리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세율을 정해놓고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서 주세를 그만큼 더 걷어가는데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렇다면 한도 끝도 없어서 종량세의 핵심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량세는 맥주면 맥주, 위스키면 위스키, 와인이면 와인 이렇게 같은 주종이면서 알코올 도수가 같고 양이 똑같으면 세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용량이 1리터로 같고 알코올 도수 40도로 같으면 만원짜리 저가 위스키나 10만원짜리 위스키나 100만원짜리 위스키나 심지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까지 세금이 똑같아요. 왜냐? 앞서 말한 것처럼 같은 주종이라면 가격 따지지 않고 오직 양하고 알코올 도수만 보니까요. 그래서 이웃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40도짜리 1리터 위스키를 기준으로 1000엔짜리 저가 제품이나 만엔짜리나 10만엔짜리나 심지어 100만엔짜리 제품도 주세가 딱 400엔, 우리 돈 약 3,600원으로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종량세인 일본과 종가세인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알코올 도수 40도에 1리터 위스키가 한 병 있는데 세금 붙기 전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국에서는 가격에 세금을 붙이니까 10만 원이면 72% 해서 주세가 72,000원이 붙겠죠. 그런데 일본은 알코올 도수와 양만 따지니까 주세가 그냥 400엔, 3,600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짜리면 어떻겠어요? 한국에서는 주세가 72만 원으로 껑충 뛰는데 일본에서는 100만 원짜리도 주세는 똑같이 3,600원이에요. 이게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이뿐인가요? 수입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 20% 제외한다고 해도 한국은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또 부과해서 걷어가잖아요. 거기에 부가세 10%까지 내야 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위스키 세금이 한국에서는 주세 72,000원에다가 교육세 21,600원에다가 부가세 19,360원까지 붙어서 세금만 112,960원이 되는 겁니다. 세금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또 이게 관세는 빼고 계산을 한 거니까요. 만약 FTA 체결 안 된 나라에서 위스키 수입을 해서 관세까지 물게 되면 세금만 무려 155%에 달하게 됩니다. 10만 원짜리 위스키 들여오면 15만 5,500원이 세금으로 더 붙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위스키가 2배, 3배 이상 더 비싼 겁니다. 종가세가 이런 놀라운 마법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종가세는 이거 세금만 왕창 뜯어가는 나쁜 제도인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가세도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 수직적 형평성,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가세는 술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비싼 술 살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아가는 제도인 겁니다. 당연히 조세 형평에는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가격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실효 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국고 관리해야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OECD 국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을까요? 자, 신PD, 나라가 좀 가난하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팍팍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술을 먹겠어요? 저렴한 술을 사서 마시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운 나라에서는 가격이 싼 저가주가 주로 소비되겠죠. 저가주가 그 나라 주류 시장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가격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대다수 국민이 값싼 술 먹고 있고 가격이 좀 비싼 중고가 주류는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으니까 비싼 술 사 먹을 형편이 되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일부 부자들한테만 야, 너네들 세금 좀 왕창 내라. 그거 걷어서 우리가 경제 발전에 좀 쓸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유 있는 나라 국민들은 값싼 저가주도 물론 먹겠지만 당연히 좀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주류 시장은 저가주가 아니라 중고가 술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 상당수가 중고가 술을 즐기는 여유 있는 나라에서 종가세를 채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세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대다수 국민들한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더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종가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나라 주류 산업, 특히 고급 주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예 발목을 확 잡아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 품질 좋고 뛰어난 한국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꿈을 안고 증류소를 딱 세웠다고 쳐요. 고품질의
위스키 만들어야 하니까 몰트도 막 비싼 거 좋은 걸로 막 사가지고 오고요. 오크통도 스페인에서 아주 품질 좋은 유러피언 오크 막 이런 거 가져와서 위스키를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고품질로 만들면 당연히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 같은 종가세 체계에서는 가격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 좋게 만들면 만들수록 세금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주세 72%, 뭐 교육세 30% 이러다 보면요 가격 경쟁력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결국 주류 종가세 국가에서 술 만드는 사람은요 최대한 저렴하고 값싼 재료 써서 질 낮은 싸구려 술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확 낮아지니까요. 제가 이번에 관련 논문만 10여 편을 살펴봤는데요. 주요국의 주세율 과세제도 비교 연구 같은 국내 저명한 학자들의 논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종가세 과세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양조기간의 단축이나 포장질의 저하 등 불필요한 품질 요인을 낮출 유인이 발생하여 낮은 품질의 주류 생산이 장려된다라고 돼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고명하신 대한민국 최고 조세 전문가와 학자들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여러 국가를 제외한 OECD 국가나 다른 나머지 국가는 종가세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술을 좀 즐기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약탈적인 세금 매겨서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요. 또 예를 들어서 야마자키 같은 고급 주류 브랜드 키워내야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 활성화도 하고 수출로 외화도 벌 수 있으니까요. 신PD, 우리가 주량 물어볼 때 보통 어떻게 물어봐요? 소주 몇 병 정도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신PD는 몇 병 먹어요? 한 병까지 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소주 기준으로?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회사 입사할 때만 해도 아예 입사 지원서에 주량을 적으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소주 기준 이렇게 돼 있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 초록병 소주라고 하는 이 시석식 소주의 영향력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합니다. 라면과 더불어 희석식 소주는 서민의 애환이 담긴 서문의 먹을거리를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있다 보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한민국 정부는 소주값에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이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소주 등의 품목은 국민들이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이다. 업계에서도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고요. 이 말 떨어지자마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나서서 소주 가격 실태조사 들어갔잖아요. 아마 이 대목에서 아니 지금 주류 세금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희석식 소주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류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종가세를 정부가 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희석식 소주 때문이거든요. 이건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다 똑같아요. 그 어떤 정부든 주류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바로 소주값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희석식 소주는 서민의 술이니까요. 자칫 세제 개편하다가 소주값 올라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물론 과거 참여정부 때 세수 늘리려고 소주를 비롯한 증류주 세율을 올리려고 몇 번 시도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 비판 막 쏟아치고 심지어 여당에서까지 반기를 들어서 무산됐잖아요. 희석식 소주가 바로 그런 술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종량제로 바꾸면서 소주값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는 걸까요? 우선 소주값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종량세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건 근데 학자들이 모의 실험을 해서 데이터 다 뽑아놨어요. 하나만 소개하면 종량세 도입하면서 소주 주세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알코올 도수 21도를 기준으로 증류주 1리터에 대한 주세를 947.52원으로 정하고요. 알코올 도수 1도 올라갈 때마다 45.12원씩 더 부과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종량세라고 하더라도 소주값은 거의 지금 그대로 유지가 돼요.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위스키 주세가 문제인데 알코올 도수 40도짜리 1리터 한 병을 기준으로 위스키 주세가 1,804.8원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위스키 주세가 지금 72,000원인데 소주값 안 올리는 걸 전제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위스키 주세가 1,800원대로 급락하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위스키 애호가들이야 환호성을 막 지르겠지만 정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냐?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 될 뿐더러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술은 아직 수입산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남의 나라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2020년 5월 임재현 당시 기획
기획재정부 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위스키 세율을 소주만큼 낮추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소주와 위스키는 종량세로 가기 힘들다라고 못 박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위스키 세금이 지나친 건 문제지만 그렇다고 소주값 올릴 수도 없으니까 그럼 이걸 아예 두 가지로 분리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주는 지금처럼 그냥 종가세로 놔두고요.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술만 종량세로 바꾸자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소주값도 변동이 없고 위스키 세금도 적당한 수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스키 주세를 지금보다 상당히 낮추면서도 대신에 희석식 소주보다는 꽤 높게 책정을 해서 국익 손실이라는 비판도 피해가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꽤 묘안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 힘듭니다. 왜냐? 희석식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등등은 같은 증류주 항목으로 묶여 있어서 따로따로 차별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이해하려면 과거 WTO 주세 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소주나 위스키나 브랜디나 모두 주세가 72%로 세율이 똑같지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위스키 주세는 100%였고요. 소주 주세는 35%에 불과했거든요. 소주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세율 차이가 나다 보니까 1997년부터 EU와 미국에서 불공정 차별 과세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게 바로 WTO 주세 분쟁인데요. 이 분쟁에서 WTO 분쟁 조정 기구는 EU와 미국 주장이 맞다면서 차별을 없애라고 권고합니다. 상소까지 했지만 거기서 또 패소하면서 우리 정부도 결국 소주와 위스키, 브랜디, 럼, 진, 데킬라 같은 증류주 주세를 모두 72%로 통일해서 차별을 없앤 겁니다. 근데 WTO가 이 결정을 꼭 우리나라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칠레 같은 다른 나라한테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시비 걸기 힘든 명확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위스키, 브랜디 같은 수입 증류주만 종량세로 바꿔서 세금 따로 부과하자라는 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결론이 대체 뭐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요, 종가세 이거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아프리카, 중남미에 적합한 제도를 언제까지 계속 고집할 순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각각의 주종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이거 조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바뀌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언제쯤 가능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위스키나 브랜디, 증류식 소주 같은 중고가의 주류를 즐기는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이런 술을 소비하는데 세상에 어떤 정부가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세율을 붙여서 세금을 걷어갈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는 위스키나 브랜디, 증류식 소주를 사치제, 사치품에 가깝다고 보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고급 주류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막 위스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 만약 이런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요, 정부도 종가세 계속 고집하기 힘들어져요. 고급 주류 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니까요. 증류소나 양조장이 단순히 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투어 프로그램으로 관광 산업에도 기여를 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해외 수출로 외화까지 벌어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세금 체계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종가세 체계에서는 고급 주류 산업이 싹을 틔우기조차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쓰리소사이어티나 김창수 증류소 이미 생겼고요. 롯데나 신세계 같은 큰 기업까지 뛰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차별의 정서, 그리고 무슨 혐오의 정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이벤트와 함께 추천곡 소개합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집필만 5달, 취재, 편집, 교정까지 꼬박 9달 걸린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이 출간이 됐는데요. 680페이지 달하는 저의 4번째 책입니다. 꼬박 넉 달 정도는 제가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매일매일 하루 16시간에서 17시간씩 썼는데요. 참 힘들게 썼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쓴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 초판본을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5분 골라서 제가 사인까지 다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곡, 이 책 집필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인데요. 윤상 씨 노래를 옥상달빛이 리메이크한 달리기입니다. 이 노래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힘든 일에 도전하고 계시고 너무 지쳐서 포기할까 망설이는 분들께 꼭 이 노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러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에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저는 이 시원한 하이볼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이거 오늘 갈증이 나던 차에 여름이네. 하이볼의 계절 맛있네.